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저녁 11시 20분이고요.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됐어요. SOXL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S&P 500이 1년 안에 5천선을 돌파한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중국 경기는 바닥을 찍고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쉽게 중국을 벗어날 수는 없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모처럼 만에 반등을 해 마이너스 46%고요. SOXL은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이 120%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두 달 만에 9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유 자금이 없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월가에서 S&P 500 지수가 향후 1년 내로 5천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의 존 버터스 수석 실적 분석가는 개별 종목의 실적 전망을 분석한 결과 S&P 500 지수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난 21일 종가 4,330 대비 19%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어요.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긴데요. 버터스 분석가가 설정한 S&P 500 지수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는 5,152선이래요. TQQ나 SOXL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1년 후에는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데 기인한 건데요. 월가에선 2024년 회계연도 기준 기업들의 수익 평균이 1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전 세계의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정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최근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도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에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금리 정점론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20년 말 이후 처음으로 30개의 주요국 중앙은행들 중 과반수 이상이 다음 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수석 경제발 근로학자 맥키언은 우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사이클의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면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라며 많은 신흥 경제국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영국과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해 시장을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적용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제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래요. 두 회사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대요. 미국의 상무부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이 같은 내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반도체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래요. 규제 불확실성으로 엄두를 못 냈던 중국 반도체 설비의 장기적 투자 운용 계획 수립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대요.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10월 10일 이전에 상무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반도체도 대중국 수출에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모처럼 만에 1.14% 상승을 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오늘 캔들을 보면 21선을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긍정적인 캔들로 볼 수 있고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 1일 매수 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외국인 매수 수량이 1일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안쪽이었는데요. 지금은 1일 매수량이 50만 주에서 80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100% 가까이 올라와야지 본전이에요.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공업이익이 지난달 8월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대요. 1월부터 8월 누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전년 대비 줄었지만 감소폭을 축소시키며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대요.
특히 8월 개별 공업이익은 전년 동월 대비 1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첫 플러스로 성장했대요.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회복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산업 생산이 꾸준히 반등하고 기업 이익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1월부터 8월 누적 영업이익 감소폭인 마이너스 11.7%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올 들어 가장 나은 수치래요. 1월부터 2월 통합 발표된 공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9%가 줄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폭은 줄었고 8월 공업이익이 상승 반전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대요. 1월부터 9월 누적 한 자릿수 감소폭 진입이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 기업에 내줬던 리튬 매장지 채굴권을 취소했대요. 최근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을 두고 글로벌 자원 전쟁이 벌어지면서 멕시코가 자원 국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멕시코 현재 매체들에 따르면 멕시코 강업국은 지난달 중국 기업 간펑 리튬이 보유한 자국 내 최대 리튬 매장지 9곳의 채굴권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대요.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강업국은 간펑 리튬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리튬 사업과 관련해 최소 투자 금액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취소 이유를 통보했어요. 멕시코의 리튬 매장량 추정치는 약 17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3% 수준이라고 해요. 다만 업계에서는 멕시코의 리튬 채굴 역량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대요. 멕시코의 리튬 매장지는 점토층에 있어 가공이 어려운 만큼 광업 전문가들은 국유 기업이 리튬을 효과적으로 채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대요. 간펑은 멕시코 강업국의 채굴권 취소 통보에 대해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멕시코 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어요. 최소 투자 여건을 상당히 초과하는 투자를 했고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에요. 포드가 중국 CATL과 미시간주에 진행하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대요.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포드는 공장을 경쟁력 있게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지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26일 CATL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포드와 CATL의 합작 공장은 일정 기간 동안 뒤로 딜레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포드는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를 봐서 다시 합작 공장을 재개할 거예요.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중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일시 중단이 맞는 것 같아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님의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 싸다며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값싼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면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타격이 커지는 만큼 관세 같은 일종의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대요.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 NEF를 인용해 업계 데이터와 추정치를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보도했어요. 현재 중국 내 자동차 2차전지 제조업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며 원자재의 의존도 또한 높대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 코발트의 3분의 2, 흑연의 70% 이상, 니켈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대요. 2차 전지를 작동할 때 필수인 핵심 부품도 중국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양극재 생산 능력의 약 70%, 음극재는 80% 이상, 전해질과 분리막은 절반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대요. 블룸버그는 광범위한 제조 인플라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과 기타 지원 덕분에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의 본거지가 됐대요. 이유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2차전지 가격 차이가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래요. 블룸버그 ENF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27달러인 반면 북미와 유럽의 가격은 각각 24%에서 33%더 비싸대요.
또한 미국과 독일의 2차 전지 공장을 하나 짓는 데 비용은 1조 1,700억 원인데 비해 중국은 8,800억 원에 불과하대요.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2차 전지 공급에 나설 경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래요. 이유는 2030년까지 전기차 자급자족을 이루려면 전체 밸류 체인에 544조 5천억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어요. EU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치를 한다면 단순히 가격이 아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대요. 블룸버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로 중국은 사치품부터 히토류까지 모든 것을 보복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현재 유럽에 진출하는 중국 전기차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중국과 EU의 관계는 경쟁적이고 징벌적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와는 달라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약 10%의 추가 관세가 바람직하고 25%에 가까운 수준은 협상 결렬을 의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인데요. SOXL은 2.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에도 미국 증시는 돌아가니까 편안하게 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저는 연휴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간간히 좋은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